안녕하세요.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의 김재환 감독입니다. 칠곡 가신 아들은 80대 할머니들이 다시 학생이 되면서 함께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 제목이 칠곡 가신 아들이라니까 친한 기자들이 이번에는 칠곡에서 또 뭘 고발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음, 이상하게 제가 그동안 계속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자를 받은 거죠. 트루마쇼, MB의 추억, 코바디스, 미스 프레지던트 하나같이 개봉할 때마다 아주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영화 개봉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 꼭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취향이 아니니까 절대 같이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영화 보고 나서 친구분들과 사이가 멀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우리는 괜찮다면서 꼭 동료 권사님들과 같이 제가 만든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한 번도 어머니가 마음 편히 보실 수 있는 작품을 만든 적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제 영화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환아,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영화 한 편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평소 유쾌한 목소리와 달리 목소리 착 가라앉은 톤으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70대 중반 여성들이 까르르 웃으며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들의 공통점은 무려 권산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탁이죠. 이게 원로 코미디언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나? 무엇으로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까르르 웃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김사인 시인이 진행하는 시에 대한 팟캐스트 방송을 듣게 됐어요. 칠곡 문예학교에 다니는 한 할머니가 나오셔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당신이 쓴 글을 담담하게 읽어주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문예학교라는 게 전국에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재밌게 놀며 공부하는 할머니 학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들을 만나서 꿈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죠. 사랑 박을선 사랑이라 하니 부끄럽다. 나 사랑도 모르고 살았다. 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 주되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참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이시지만 문예학교 할머니 학생 한 분 한 분 사연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곡 가신 아들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10대 때 이 마을로 시집 오셨어요. 허리 숙여서 들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허리를 쫙 폈는데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버스가 도착해요. 그 버스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이 내리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대요.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나도 교복 입고 싶어요. 이런 눈물이었겠죠. 그래서인지 문예학교 할머니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전부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인가요? 여쭤보면 다들 교복 입고 사진 찍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을에 문예학교가 생겼지만 처음에는 할머니들도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순간 손주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해요. 유치원에서 막 한글을 배운 손주가 삐뚤삐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받은 할머니는 내가 죽기 전에 꼭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고 죽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예학교에 문을 두드리셨어요. 문예학교 수업 중에 주소 쓰기와 편지 보내기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꼭 숙제를 내시죠. 다다음 주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보내기. 드디어 강금일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우체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아침부터 가슴에서 쿵쿵 북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제작진들도 전부 아침부터 굉장히 두근두근 설렜어요. 태어나 처음 어떤 공간에 들어가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희도 굉장히 설렜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체국에 가까이 갈수록 할머니 가슴 속에는 쿵쿵 북소리가 점점 커져왔겠죠. 그리고 침을 발라서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나서야
환히 웃으셨어요. 평생 꿈꾸던 소원을 이룬 사람의 표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를 모르면 공간이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를 모르면 공간이 두려움을 줘요. 할머니들은 시집 올 때부터 이 마을에 우체국이 있었지만 우체국은 할머니들의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할머니들 두려우셨대요. 글도 모르는 게 여기 왜 왔냐 할까봐 우체국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두려우셨대요. 우리에겐 일상의 공간이 우체국이 할머니들에게는 공포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농촌에는 아직도 농협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은행은 공포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려면 내가 글과 숫자를 잘 모른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감을 내려놓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치니까 설렘이 들어왔어요. 태어나 처음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강금일 할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재밌게 나이 들기 위한 준비 1단계는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구나. 칠곡 가시나들 만들기 전에는 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는 나이 든 제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늙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뭔가 외로워지고 아파지는 부정적인 변화고 나이 들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현재 지금 내가 거머쥘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방해하게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칠곡에서 할머니들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프니까 노인인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즐겁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울에 사는 부유한 어르신들보다 훨씬 재밌게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칠곡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재미를 찾아서 일용할 설렘을 찾아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을 만나고 나서 칠곡 가시나들 기획 의도를 제가 다시 썼어요. 딱 9글자입니다.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 칠곡 할머니들이 재밌게 나이 드신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문예학교가 있었어요. 문예학교 반장을 맡은 박근분 할머니는 사는 게 훨씬 재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죠. 내 나이 88세, 마음은 팔팔하다. 우리 사오가 장모님 글씨 자만회에 가인 마음이 또 팔팔해진다. 나는 박근분 할매면서 학생이다. 학생이다. 할매면서 학생이다. 할머니가 학생이 되자 설렘이 따라왔어요. 제가 문예학교 할머니들의 봄 소풍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할머니 그네 타실래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네와 할머니라 이건 좀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잖아요. 이건 마치 첼로와 삼겹살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뭔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쭤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일 모레 나이 90인데 일어선 채로 그네를 타겠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말리셨어요. 아니 할머니 소주 드셨는데 일어선 채로 그네 타시면 어떡해요 라고. 스탠딩 음주 그네는 불법이라고 막 말리셨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나이 90에도 할머니에게도 그네는 여전히 즐거움인데 아무도 할머니에게 그네 타실래요라고 권했던 분들이 없었던 거구나. 할머니들 곁에 문예학교 선생님이 젊은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할머니들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할머니들을 설레게 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문예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어요. 설렘의 시작은 배움입니다. 할머니 댁의 문예학교는 설렘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처음 문예학교의 문을 두드린다. 문예학교에 나갈 결심을 한다. 그러면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문예학교에 간다고 하면 과연 영감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손주들이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내 동네 화투 친구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과연 공부라는 걸 해낼 수 있을까? 문예학교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바로 이때 자녀들의 전화와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한번 문해학교에 나가보지 않으실래요? 칠곡 가시나들 촬영하면서 몇 년 동안 지켜봤더니 할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녀들과 손주들의 전화, 그리고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문해학교가 그렇게 재밌대요.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젊은 선생님 친구도 사귀고 정말 좋겠다. 엄마, 해보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센터 1600-6759로 전화하시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사시는 곳 근처에 문해학교를 안내받으실 수가 있어요. 1600-6759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TV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 판매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이거 보험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재밌게 나이 듦을 보장하는 완벽한 보장성 보험이에요. 게다가 보험료도 없어요. 우리 나이 듦 생각하면 보통 그런 거 준비하잖아요. 펀드, 암보험, 실손보험. 아니에요. 문해학교가 최고의 보장성 보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변화가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재밌게 나이 드실 수 있도록 자녀들과 손주들 계속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해보세요. 칠곡 가시나들을 본 저희 어머니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재환아, 영화 잘 봤다. 어머니 목소리 설레고 있었어요. 내가 친구들이랑 까르르 웃으며 볼 수 있는 거 딱 한 편만 더 만들어주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헉, 어머니는 아마 순천 가시나들, 정선 가시나들, 거창 가시나들 이런 걸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칠곡 가시나들을 만들고 나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못한 겁니다. 우리 시대 효도는 전화가 알파요, 용돈이 오메가입니다. 둘 다 부모님을 설레게 하거든요. 부모님과 전화 자주 하시고요. 통화할 때 부모님을 걱정하는 말 대신에 부모님을 설레게 하는 말을 들려드리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money죠. 용돈. MONEY, 용돈. 감사합니다.